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이 아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황금빛 수도꼭지. 중세에 잭이라는 한 바이킹이 부잣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다가 신기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집에 가져왔다. 그것을 곱게 포장해 부인에게 선물이라며 자랑스럽게 건넸다. 부인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해하자 잭은 의기양양하게 그 물건의 꼭지를 조금씩 틀기 시작했다. 잭이 훔쳐온 물건은 바로 황금빛 수도꼭지였다. 잭은 당황해했다. 그것을 훔칠 때는 분명히 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졌는데 집에 가져오니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연세대 윤정구 교수가 만화로 소개한 유럽 우화다.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할 때 이러한 황금빛 수도꼭지를 가져오는 기업이 많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이 아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무슨 일을 할 때 핵심을 꿰뚫고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에 있다. 하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스마트 오피스란 단어에 대한 피상적인 해석은 판이 바뀌는 기하급수 시대에 10배, 10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율자석제, 인테리어, 공유 오피스, 스마트 IT 시스템 오피스 등 우리가 도입한 스마트 오피스가 잭이 집에 가져온 황금빛 수도꼭지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 오피스를 왜 구축해야 하는지 본질을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보고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다. 당신의 사무실은 어떤가? 당신이 스마트 오피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잭의 황금빛 수도꼭지는 아닌가? 억소리 나는 프로젝트가 길을 잇는 이유.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한 S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회장의 지시로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 프로젝트에서 30층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해결 과제라고 인식하고 건물을 설계한 건축 사무소에 스마트 오피스 구축 디자인을 의뢰했다. 건축사는 공간 리모델링 패러다임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다가 공유 오피스를 조사하고 그와 유사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그 건물을 45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보기 좋은 인테리어에 그쳤을 뿐 기대했던 기업 문화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몇몇 신문 기사에 S기업 스마트 오피스 도입이라는 이례적인 뉴스만 나올 뿐이었다. 450억짜리 뉴스였던 셈이다.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하급수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일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을 주문한 것이다. 기업 문화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컨설팅하는가? 일문화 혁신을 건축 설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가? 기업의 소통과 창의적 문화를 건축 디자인 회사가 구축할 수 있는가? S기업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같은 패러다임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오픈 컬래버 융합 디자인으로 전문가들의 협업이 요구되는 시대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세종시에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한 H사는 고민이 많았다. 15억 원을 들여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했는데 공간 사용 효율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해결 방법을 요구했다. H기업에서 담당하게 된 부서는 조직문화 혁신팀이었다. 하지만 이 팀의 영향력은 H사 내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 총무부의 한 파트로 스마트 오피스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임받은 것이다. 몇 가지 조사를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H사의 어떤 팀은 스마트 오피스 공간을 사용하러 갈 때 팀장에게 서류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팀장은 팀원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일하길 원했고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팀원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팀장의 시선을 벗어나 그곳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팀원이 있겠는가? H기업은 처음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할 때 총무부가 프로젝트를 주관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인테리어는 시설 비용으로 총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는 기존의 관행 때문이다. 한 층에 15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지만 기업의 일문화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잭이 집으로 가지고 온 황금빛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길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스마트 오피스의 본질. 스마트 오피스는 기하급수 시대에 10배, 100배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는 기본 환경이다. 새 판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20세기 패러다임으로 대응할 것인가? 기존의 조직 문화의 공유 오피스를 그대로 복제한다고 기하급수 시대의 기업 문화로 혁신되지 않는다. 풍선에 수박 그림을 그려 넣는다고 마술처럼 풍선이 수박이 되지 않는다. 수박을 먹기 위해 칼을 대는 순간 풍선은 터지고 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일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심지어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익숙한 시대다. 메타버스, 즉 가상현실 공간은 스마트 오피스의 한 축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미래의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10배, 100배, 100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에 대하여 진정한 고민과 통찰이 필요하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이 아니다. 황금빛 수도꼭지는 물을 콸콸 쏟아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기업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컨택트 되어진 상태라는 문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컨택트된 기업의 일문화 구축은 스마트 오피스라는 황금빛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다. 이것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 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핵심 가치다. 그 바탕에서 거점 오피스, 메타버스, 오피스로 진화해야 한다. 급할수록 근본과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 어리석은 농부가 이른 아침 논에 가보니 옆집 벼보다 자기 집 벼가 덜 자란 것 같아 뿌리를 모두 당겨 놓았다. 그 다음날 가보니 자기 집 벼가 다 죽어 있었다. 이 농부처럼 벼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뿌리를 뽑아 올려서는 안 된다. 스마트 오피스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연결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뿌리이자 물줄기이다. 우리는 그 본질을 파악하고 10배, 100배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오피스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